레지넷의 모델의 논문인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발표를 맡은 김경환입니다. 발표는 크게 레지넷에 대한 소개와 구조, 실험 결과와 결론, 코드 실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레지넷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기존 CNN 모델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VGG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네트워크가 깊어지기만 하면 모델의 성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우측 그림처럼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스킵 커넥션을 활용한 레지듀얼 러닝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사용한 모델이 지금부터 살펴볼 레지넷입니다. 레지넷의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레지넷의 핵심인 스킵 커넥션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일반적인 신경망에서는 입력값 x가 가중치 레이어를 거쳐 렐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고 다시 가중치 레이어를 통과하여 hx라는 출력값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차적 구조에서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뀐 구조가 오른쪽 그림입니다. 우측 그림을 보면 기존 구조에 스킵 커넥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 x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는데 우선 입력값이 가중치 레이어들과 렐로를 통과하여 fx를 생성하는 경로와 입력값 x가 그대로 전달되는 아이덴티티 매핑을 하는 경로로 나뉩니다. 최종적으로 이 두 경로의 출력이 더해져서 fx 플러스 x가 되고 렐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가 레지듀얼만을 학습하면 되도록 만들어 기존 플레인 레이어와 비교하였을 때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모델의 구조입니다. 우측 그림에서는 VGG넷, 플레인넷, 레지듀얼넷을 비교하고 있는데 플레인넷의 경우 VGG넷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3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동일한 피처 맵 사이즈를 확대하기 위해 레이어들은 동일한 수의 필터를 가집니다. 그리고 피처 맵 사이즈가 절반이 되면 필터 수는 2배가 되도록 만들었으며 컨볼루션 레이어는 3x3 필터, 스트라이드는 2로 다운샘플링,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로 사용하였고 마지막에는 소프트 맥스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GG넷에 비하면 적은 필터와 복잡도를 가지고 연상량도 줄였다고 합니다. 우측 레지듀얼 네트워크에는 플레인넷을 바탕으로 스킵 커넥션을 추가한 구조인데 이때 아이덴티티 쇼컷은 인풋과 아웃풋을 같은 차원으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차원이 증가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차원을 증가하기 위해 제로 패딩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차원 증가를 위해 프로젝션 쇼컷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모델 구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각 모델의 구조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플레인 네트워크와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플레인 네트워크의 경우 34개의 레이어가 18개의 레이어보다 성능이 좋진 않지만 레지넷의 경우 34개의 레이어가 18개의 레이어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실험을 토대로 오른쪽 그래프의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왼쪽 그래프의 플레인 네트워크의 데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기의 수렴 속도도 빠른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레지넷의 옵티마이제이션이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덴티티와 프로젝션 쇼컷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트레이닝에서 아이덴티티 쇼컷을 돕기 위해 파라미터 풀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측표는 프로젝션 쇼컷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A는 제로 패딩 쇼컷을 사용한 경우이고 B는 프로젝션 쇼컷을 사용한 경우이며 C는 모든 쇼컷으로 프로젝션 쇼컷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실험 결과 CBA 순으로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A가 B보다 성능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제로 패디드 차원이 레지듀얼 러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C가 B보다 성능이 좋았던 이유는 프로젝션 숏컷에 의해 파라미터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넷을 위해 더 깊게 만든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깊게 만든 모델에는 트레이닝 타임에 대한 문제로 인해 버틀넥 디자인이라는 빌딩 블럭을 사용하였으며, 각 레지듀얼 펑션 f에 대해 3개의 레이어를 쌓은 구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3개의 레이어는 각각 1x1, 3x3, 그리고 다시 1x1의 컨볼루션을 수행하며, 여기서 1x1 레이어는 디멘션을 줄였다가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3x3 레이어의 인풋, 아웃풋 디멘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가 깊은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50개층의 레지넷의 경우 기존 34개의 레이어 네트워크에 2개의 레이어 블럭을 3개의 보틀넥 블럭으로 바꾸었으며, 디멘션 증가를 위해 B 옵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3개의 레이어 블럭을 이용해 101, 152 레이어 레지넷을 만들었는데, 깊이를 더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52 레이어 레지넷은 VGG16, VGG19보다 낮은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합니다. 우측표를 보면 50, 101, 152 레이어 레지넷은 34개 레이어보다 상당히 정확한 성능을 보이는데, 데그레데이션 문제로 인해 성능 악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든 어발류에이션 매트릭스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좋은 성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측표를 다시 보면 이전에 좋은 성능을 보였던 모델보다 레지넷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고, 해당 논문의 베이스라인인 34개 레이어 레지넷의 경우 훨씬 더 정확한 성능을 보였으며, 152 레이어 또한 아주 적은 오차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레지넷에 대한 결론입니다. 레지넷에 의의 경우 기울기 소실 문제와 네트워크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했고, 이전 모델인 VGG보다 8배 깊은 152개의 레이어를 쌓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전 모델들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넷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레지넷 모델을 선언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다음으로 레지듀얼 블럭을 정의한 클래스입니다. 우선 초기화 함수로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 스트라이드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3바 이상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였고, 스트라이드의 경우 입력받은 스트라이드 값을 사용하였으며, 패딩의 경우 입력과 출력의 피처 맵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1로 지정하였습니다. 바이어스는 펄스로 지정함으로써 배치 정교화를 사용할 때는 편향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치 정교화 레이어를 선언해 주었고, 이후에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와 두 번째 배치 정교화 레이어는 첫 번째와 동일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스키 커넥션을 설정해 주었고,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다른 경우 1x1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차원을 맞춰주도록 if문을 선언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지듀얼 블럭의 포워드 메서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서는 첫 번째 컨볼루션과 배치 정규와 렐로 활성 함수를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컨볼루션과 배치 정규화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는 스키 커넥션과 렐로 활성 함수를 적용하도록 코드를 선언하였습니다. 레지넷 전체 모델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우선 부모 클래스와 현재 채널 수를 초기화해 주었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입력 채널은 3, 출력 채널은 64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치 정규화와 렐로 활성화 함수를 설정해 주었고,
4개의 레지넷 레이어 블록을 생성하여 각각 64, 128, 256, 512 채널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링 레이어를 통해 피처맵을 1x1로 축소하였고 최종 분류를 위한 플리커넥트 레이어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지넷 레이어 블록을 생성하는 함수를 선언해 주었는데 첫 블록은 주어진 스트라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는 스트라이드를 1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for 구문을 통해 스트라이드에 대한 블록을 생성하였고 시퀀셜 컨테이너로 블록들을 각각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레지넷 모델에 대한 포워드 함수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초기 컨볼션과 배치 전개와 렐루를 순서대로 실행하고 4개의 레지넷 레이어 블록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플링 레이어를 통과하고 센서를 평탄화하여 플리 커넥트 레이어에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분류 레이어를 통해 최종 출력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훈련에 대한 코드입니다.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모델을 훈련 모드로 설정해주고 손실과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변수를 초기화해 줍니다.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for 구문을 사용하였고 이전 배치의 그레디언트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순점파 수행 및 손실 계산, 역점파 수행 및 가중치 업데이트를 수행해주고 배치의 손실값을 누적해줍니다. 그리고 손실 예측값 중 최대값의 인덱스를 선택하고 전체 샘플수를 누적해줍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측한 샘플수를 누적하고 배치마다 출력 상태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예측의 평균 손실값과 정확도를 반환해줍니다. 다음은 모델 평가에 대한 함수입니다.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델을 평가 모드로 설정해주고 테스트 손실값과 정확도 계산을 위한 변수를 초기화해줍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계산은 비활성화해주고 테스트 데이터를 배치 단위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점파 수행 및 손실 계산과 배치의 손실값 누적, 예측값 중 최대 값의 인덱스를 선택하고 전체 샘플수를 누적하며 정확히 예측한 샘플수를 누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균 손실값과 정확도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의 경우 GPU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디바이스 설정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고 학습에 사용할 파라미터를 웹폭은 200, 배치 사이즈는 120, 러닝 레이트는 0.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정해 주었고 테스트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을 로드해주고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로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지넷 모델을 생성하고 CPU를 이동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실함수와 최적화 알고리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선언해 주었고 스케줄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선언해 주었습니다. 학습 루프의 경우 훈련 단계와 평가 단계, 그리고 학습률 업데이트, 현재 F폭의 성능 출력, 현재 모델이 이전 최고 성능보다 좋으면 저장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레지넷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